오프라인은 죽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오프라인 산업은 지금과 달리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선 유통기업 중 편의점 사업으로 더 유명한 기업 GS 리테일의 시나리오를 경제불황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7년 IMF 때와 비슷하게 어쩌면 더 심각한 위기로 들어설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지난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봉쇄가 시작되면서 시장 봉쇄, 실업 등 경제 전반의 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의 대부분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결책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돈들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각종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주변 곳곳에서 들리면서 일명 개미들의 투자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이 결과 실물 경기는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자산시장은 호황을 이루고 있으니 둘 사이의 괴리가 벌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버블이라고 칭합니다. 당연히 버블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 않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국가는 버블을 무너뜨리려면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야 하지만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아 금리 인상을 한다면 대출을 많이 받은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은 모두 파산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진 괴리를 가만히 놔두고 있자니 버블은 더욱 커져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죠. 게다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는 점점 쌓이는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증가폭은 2위까지 올라서며 그 상승폭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가파르다면 국가 신용등급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에 묻어둔 돈을 모두 회수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 과열과 실물 경제의 괴리로 인한 국가 재정정책, 국가 부채 상승으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회수 등은 버블의 붕괴를 이룰 것입니다. 금리야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변동 추이를 항상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2023년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즉, 버블 붕괴는 2023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가 부채와 버블의 붕괴,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경제위기 10주년 설이 있듯 어쩌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황은 GS 리테일에 어떤 악영향을 줄까요?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일단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습관이 더욱 확대됩니다. 외식, 충동구매, 여가 생활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활동은 경직될 것이고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크게 유통 기반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 결합, 초저가 상품 세 가지의 길을 잡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유통 판매 시장 점유율은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앞세운 업체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과 이마트 등에서는 초저가, 무료 배송을 내세우며 가격 경쟁에 나섰습니다. 한편 GS 리테일은 오는 7월
GS 홈쇼핑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합병이 GS 리테일의 생각대로 이루어질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쿠팡은 플랫폼, 가격, 유통 기반 등 모든 방면에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즉, GS가 나서려는 모든 사업에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쿠팡이라는 것입니다. 쿠팡의 점유율과 성장 속도를 본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물론 수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유통시설 확대와 높은 플랫폼 가치로 적자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 전체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기업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한 해에만 물류 투자에 약 5천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쿠팡은 약 30개 도시 150여 개의 물류센터가 있는 반면 GS 리테일은 약 23개, GS 홈쇼핑은 5개입니다. 둘이 합해도 총 28개의 물류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즉, 현재 쿠팡과 GS 리테일은 5배 이상의 물류 규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GS는 나만의 냉장고, 편의점 택배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 OTT 플랫폼인 쿠팡 OTT, 오픈 마켓의 활성화, 쿠팡 라이브 등 훨씬 더 큰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 유통 기반 두 가지 면에서 모두 GS 리테일보다 한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미 큰 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쿠팡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성장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월마트는 국내 리테일 산업과 비슷하게 신규 점포 유치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점포 유치에만 약 41억 달러를 투자했죠. 하지만 온라인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금액을 8,000달러까지 줄이고 디지털 투자는 약 24억 달러 더 늘어난 56억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줄인 옴니 채널을 도입하는 등 월마트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팬데믹으로 소비가 위축된 시장에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토이저러스는 2000년대 초 아마존과의 계약으로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위탁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이저러스는 옴니 채널의 개발에 실패하였고 온라인 활성화의 실패, 매출 감소와 날로 늘어가는 적자로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GS의 위험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시대가 저물고 온라인 소비 시대가 더욱 커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현재, GS 리테일의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 정책과 점포 수 투자, 그리고 비교적 한 발 늦은 온라인 시장 확대 시도는 GS 리테일의 성공 가도보다는 실패에 가까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만일 GS가 다른 리테일 기업보다 더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투자 전환을 시작하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도전한다면 작은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